자, 지금 점점 예산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 자금난 겪고 있는 분들 있죠. 2026년 이제 곧 신청 기간이 오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과거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대표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 정책자금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생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년 중하반기 되면 없어지는 자금들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내가 좀 알아두었다가 신청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고 막혀가지고 피말리는 대표님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 중에 이런 예산이 빠지면서 기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시설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거는 도저히 모르겠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면 제가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링크를 남겨둘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접수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배정해서 연락드려서 도움이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도움 드릴 수 있다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밑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내년 1월부터 정책자금이 접수가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런 거를 접수할 때 지금 풍경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오전 10시에 시작인데 10시 1초, 2초, 3초 넘어가면 서버가 망가지고 터지고 접수도 안 되고 멈추게 돼요. 그러면 어쩔 때는 5분도 안 돼서 정부 예산이 바닥이 나면서 클릭하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 세팅해놨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희 쪽에 의뢰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스탠바이 해놨다가 저희 팀장님들이 다수 포진돼서 예약을 하고 이런 거를 다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코칭해드리고. 그래서 로그인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공고문 뜨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회원 가입해놓고 사업 계획서도 준비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 R&D 비즈 파트너 같은 머니해결사 팀은 전문가 조직이므로 이런 정책자금에 관련돼서 미리 작년의 흐름을 미리 올해의 흐름을 보고 내년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떤 자금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굉장히 도움되고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도움될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4월 달까지 나왔던 바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있었는데 이 저신용 자금 한 사람에 3천만 원씩 나왔거든요. 신용이 무려 839점 이하인 분들이 다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내가 해당되는데 신청 못 하신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왜? 신용 점수가 800점 미치면 은행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2금융권, 3금융 카드론 캐피탈 쓰면 금리가 6%, 7%, 10몇 프로,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바로 신청해서 내가 받아서 상환해야 돼. 그 다음에 정책자금을 좋은 정책자금을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쓰면 너무 좋아요. 이게 한도가 최대 3천만 원인데 약 금리가 4.5% 정도였거든요. 근데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이 기간이 2년 고치 3년 분할 상환인데 총 5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만약에 1월 달에 열리게 되면 바로바로 신청해가지고 내가 수령 받아서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자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이거 열리길 기원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꼭 활용해야 되는 자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요즘에 요식업에서 보면은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스마트 테이블 오더라든지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나 이 매장에 많잖아요. 우리 뭐 주문할 때 아니면 음식점에 보면 자동화 시스템이 꼭 있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잘 신청되면 뭐 4천에서 5천에서 7천 막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부에서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스마트화 제도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해주겠다. 희한하게 그런 걸 지원해줍니다. 왜 요즘에 자동화 시스템 지원하잖아요. 이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엄청난 기계장치나 기술이 없어도 지원해주겠다. 글자만 맞추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 2억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리는 이제 3% 중반대인데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건 한도가 큰 만큼 사업계획서의 퀄리티나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필과 당위성, 논리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잘 준비 안 하면
광속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도용 특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한창 동안 올해도 오랫동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한번 망했어요. 폐업을 했어. 그럼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하다가 정리하고 다시 재창업 준비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확실히 갚을 수 있고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를 사업 계획서에 제대로 쓰게 되면은 정말 다시 사업 시작하는데 보통 4천부터 시작해서 5천, 6천, 7천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하면 너무 대박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간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전 사업자가 몇 년까지 했었고, 그리고 언제 폐업했고, 사업을 언제 영위했고 매출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 해당 요건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대리대출. 이거 이자를 지원하는 느낌의 바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받는 간접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 세 가지를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대리대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고 이자를 지원하는 느낌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아니고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표님들, 제가 보증재단에서 이미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매출의 6분의 1 정도 대출이 있다면 추가 한도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추가 증액이 나오죠. 그러면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낫죠. 금액이 억 단위거든요. 1억, 2억, 10억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하면은 이런 대리대출을 꼭 활용해야 됩니다.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게 되면은 대리대출보다 이자가 싼 거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해당 시점과 지역, 지부별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창업대출을 내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도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또 해당 지역과 지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든 초기 창업자든 이런 걸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수출 실적이 있으면 너무 대박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수출 실적이 있으면 5천에서 1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들은 다 수출 실적이 있게끔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대표님들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라도 수출 실적을 만들면서 5천에서 1억 원까지 받게 하는 그런 그림도 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민간투자연계원 매칭융자. 이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 공문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의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인데 이거를 해주는 매칭 융자 기관이 따로 있어요. 민간투자연계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받게 되잖아요. 민간 투자자가 투자 펀딩 시 정책자금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 지원한다. 만약에 1억 원을 투자 받잖아요.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이. 대박이죠. 그런데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매칭 투자 융자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당 적격 자격이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맞춰드립니다. 그러면 1억 원을 세팅을 하고 5억 원까지 받는 거죠. 대박이죠. 거기에 운영 시설 자금 모두 다 가능하고요. 시설 자금까지 하면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자분들은, 대표님들은 스스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건 좀 준비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자, 벌써 12월이고 내년이 금방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6가지 자금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유형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안 듣고 그냥 사업하시면 너무 손해볼 수가 있어요. 급해서 카드론 뭐 2금융권, 3금융권, 와, 금리 너무 높아, 신용등급 다 날라가, 정부 지원 안 돼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상가나 자산을 마련하셔야 돼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갚을 재원이 없어. 이런 거 상환 플랜이랑 여러 가지 절세 플랜, 기장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세무 기장부터 재무제표부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다 믹싱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 돼요. 내가 매출이 7억 5천이 넘어가 성실신고야? 법인 설립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지를 구조를 맞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금 내다가 끝납니다.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너무 비싸고요. 원자재비도 너무 비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내가 이 영상 보시는데 밥만 먹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 대상자 분이라도 저희 R&D 비즈 파트너 머니해결사에서는 상가 하나씩 꼭 사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짜드려요. 연매출 5억 이상이죠. 계획만 하면 3년 4년 안에 내가 10억짜리 자산 얹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책자금 신청하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절차나 어려움 점이 있다라면 바로 밑에 상담 링크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 팀장님들 제 배정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자금 진단 링크니까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밑에 상담 문의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